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7강 공공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강 공공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경제학 사전에 보면 공공재, public good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공공재란 사유재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와 달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의 정치 과정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 밑에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돼요. 경찰, 국방, 소방, 공원, 도로, 교육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공공재다.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이거는 사유재하고는 달리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것일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공공재란 무엇인가의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잠깐 영어로 된 거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개념상의 영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특성이 뭐냐? non-excludable, 배제할 수 없다는 개념하고 non-rivalrous, 라이벌이 없다,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In that, 여기 보면은 individuals cannot be effective, excluded from use. 사용하는 데서 제외시킬 수가 없고 또 그 소비하는데 어떤 그 경합적인,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 효용이 감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재란 무엇인가에 공공재를 한번 제가 정의한 걸 보면은 사용재라는 게 private good이 있고 공공재로서의 public good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공재의 특성은 뭐냐면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을 위해 하나가 생산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은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을 위해 생산이 일단 되고 나면 집단 구성원 모두가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공공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려면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재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재화나 서비스에.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그렇다면 소득 분배는 공공재일까? 소득 분배가 하나 만들어지면, 소득 분배가 재분배가 잘 되면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소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thorough라는 사람은 이것도 공공재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모두 공공재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이라든가 의료, 수돗물 이런 것들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공급을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뒤에 살펴볼 그런 특성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특성으로 보면 사용재, 사적재화인데 어떤 공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로서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공공재, 굿이라고 했는데 굿만 있는 것이 아니고 bad, public bad, 공공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번 발생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보는 환경오염이라든가 범죄, 부패 이런 것들은 공공악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런 개념들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그렇다면 public good, 공공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으로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것이 비경합성, 영어로는 non-rivalry, 라이벌이라고 하는 경쟁자라고 하는 거죠. 이 펜이 있으면 내가 이 펜을 쓰고 싶은 사람이 10명 있어요. 10명이 경쟁자, 또는 여기서는 contestable, competable 해가지고
컴피티션, 경쟁에 임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이것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 9명은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상황을 라이벌이 있다, 경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커다란 우산이 하나 있으면 우산 하나에 내가 샀다 할지라도 10명이 함께 쓸 수 있으면 10명까지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국방이라고 하는 60만 대군이 필요한데 60만 대군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5천만 명이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가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적 제한은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반면에 공공재는 비경합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지면 여럿이 함께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 사전에서 보면 non rivalry, 비경합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여도 경합 또는 경쟁이 붙지 않는 특성. 그래서 어떤 특정 공공재를 현재 쓰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도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을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이거는 사적 제어는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경합적인 거죠. 반면에 공공재는 내가 쓰고 있어도 다른 사람 같이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통신을 생각해 보세요. 통신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내가 통신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방송을 못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서 듣고 있으면 다른 사람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경합적 수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된 거 보면은 non-rival, 라이벌이 없다, 이렇게. Non-rivalry means that consumption of a good by one person, 한 사람의 consumption, 소비가 does not reduce, 줄여들이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그 사용할 가능성을 reduce, 감소시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non-rivalry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compete, contest, contend 이런 경합이란 영어 개념이 있는데 요게 없다가 조금씩 생기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혼잡, congestion이라고 합니다. 큰 도로에 이제 차가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차가 가고 있는데 혼자 갈 때, 둘이 갈 때, 셋이 갈 때 경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100대, 200대가 오면 정체가 시작되죠. 그거를 혼잡, 정체, 컨제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 용어로 따지면 하나하나 더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다. 그래서 한계 비용 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어티,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공유 사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는 공유 경제, 공유 사회의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음악, 영상, 뉴스, 지식 이런 것들은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공원이 넓은 공원에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여러 명이 한 5명 있을 때는 혼잡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100명, 200명, 1000명이 되면 벌써 좋은 장소에는 줄을 서게 되고 대기표를, 선착순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공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특성한 재화는 처음에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다가 그 수요자,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합성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경합성이 증가하는 그 약간 혼잡, 여기서 컨제스천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재화에 대해서는 뒤에 살펴볼 클럽의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 회원수를 제한하는 것이죠. 공원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까지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 100명 들어간 사람이 회원으로서 충분한 효용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클럽의 이론 또는 클럽제 이렇게 부릅니다. 회원권을 가진 걸 말하고 있죠. 이렇게 비경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특성은 배제 불가능성, non-excludability. 예를 들면 이거는 제 돈으로 샀어요. 이거 내 거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거죠. 너는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닌 재화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국방 같은 거, 국방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그 안전을, 혜택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보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배제성 또는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정학 용어 사전에 보면은 non-excludability, non-exclusion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즉 세금을 내지 아니한, 공공재에 있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경제 주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을,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배제성 영어로 보면 non-paying consumer,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공짜는 없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돈을 내지 않는 소비자도 cannot be prevented from accessing a good, 그 재화를 접근하는데,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낸 사람도 그걸 쓰는데 배제시킬 수 없는 이런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배제라는 표현은 exclude, exclus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는 권리 증서가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어떤 경우에는 배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방 서비스,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세금으로 1년에 우리나라 군대를 유지하는데 한 4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다 세금이죠. 그럼 세금 내지 않은 사람은 국방 혜택을 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중위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세균들이 많이 출몰하면 이 방국구두시 쫙 방역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온 동네에 다 뿌리는데 그 공짜가 아니죠. 누군가 돈을 내서 방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돈 안 낸 사람도 그 위생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등대를 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등대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등대의 불빛을 사용하는 사람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돈을 낸 사람만 등대의 빛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낸 사람도 저 바다에서 배를 끌고 오면서 등대 빛을 본단 말이죠. 그 혜택을 누린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이러한 특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진 특성을 가진 공공재는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뭔가 힘을 써야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요 2x2 이쪽으로 비배제성 축으로 보고 이쪽을 경합성 축으로 보면 네 가지 형태의 재화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과 같은 프라이빗 굿, 사적 재화는 이거는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써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합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동시에 내가 이미 쓰고 있으므로 내 거야 하면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적 재화고요. 반면에 이쪽에 가 있는 퍼블릭 굿, 이걸 퓨어 퍼블릭 굿이라고 하는데, 순수 공공재로 갈수록 그것을 한번 만들어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제시킬 필요도 없고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제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 와서 쓰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방법론적으로 배제시킬 수도 없는 것,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은 순수 공공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시키기 어려운 것,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시키기 어려운 재화들을 common good, 이거는 공유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광산이나 어장, 바다의 어장들 있죠. 숲 같은 것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먼저 사용하면 나는 그만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합적인 소비가 일어나지만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공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럽 제어라고 하는 거는 배제시킬 수는 있어요. 회원권 없으면 카드 못 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non-liable, 그러니까 경합적인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헬스클럽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헬스클럽에 50명까지 온다고 해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경합성이 없는 것이죠.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좋은 자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가지 재화의 형태로 private good, common good, 공유재, 사적 재화,
공유재, 클럽재, 그리고 퍼블릭 굿, 공공재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각 특성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요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 특성으로 인해서 결론은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공급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세 번째 질문으로 가서 클럽의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럽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경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합적인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원제로 딱 배제를 시키는 거죠. 몇 명 이상은 되지 않게. 대부분 클럽, 골프장, 콘도, 그렇죠. 헬스클럽, 뭐 이렇게 회원권을 토대로 해가지고 일정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클럽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클럽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취미나 친목 따위에 공통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골프채도 클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클럽 굿, 이걸 위키피디아에 나온 걸로 보면 클럽 굿, also artificially scarce good이라고 다 해요. 약간 희소한 재화라는 것이죠. type of good, 재화의 일종인데 경제에서 sometimes classified as a subtype of public good. 그러니까 공공재의 subtype, 그죠? 하위 형태로서 excludable, 회원권이 없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니까 excludable, 배제시킬 수는 있지만 but non-rivalrous, 일단 들어오면 그 사람들 안에서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재화를 클럽 굿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클럽이란 회원제 이용시설, 골프, 헬스, 콘도 이런 것들을 클럽이라고 부르고요. 회원이 많아지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혼잡, 정체가 증가해요. 그래서 혼잡이 증가해서 나중에는 경쟁적 상황이 되고, 그래서 회원제라고 하지만 회원을 너무 많이 모집하면 다 줄 서서 대기자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회원권 가격이 떨어지죠. 반면에 회원권 가격이 센 거, 높은 것들은 사람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 서는 일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이 클럽제의 최적 인원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럽제화라고 하는 것은 회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클럽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러면 사적제화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차량 증체가 이렇게 차량이 증가하면 정체가 돼서 결국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 그 명절 때는 통행료를 받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혼잡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죠. 그죠? 저속도로에서 통행료 받는 거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최적 회원수 통제하는데 고려해야 될. 그래서 회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해 버리면 사실상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되듯이 혼잡이 심해져서 사실상 이런 클럽제화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클럽제화는 의미 있게 하려면 회원수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고속도로와 같이 이러한 공공으로 쓰는 그러한 제화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에 이제 혼잡이 일어날 때, 추석 때, 명절 때, 설날 때 통행료 안 받는 것은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 공유제. 아까 그 common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유주의를 생각하면 그 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누군가 사용하고 있으면 다음 사람은 그 땅을 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contestable, 이 경합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함께 쓰는 땅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을 common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개념도 행정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common pool resource라고 해가지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이걸 공유제라고 부릅니다. 공공재 가운데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즉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중해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운 재화가
공유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천연자원이라든가 녹지, 국립공원, 하천,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공유제라고 이렇게 공공재 중에서 하위 분류로 공유제라는 개념을 쓴다. 영어로 찾아보면 commons란 표현이 영국에서는 House of Commons 그래야죠. commons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영국에는 귀족들이 모인 상원이 있고 보통 사람들이 모인 House of Commons 그러면은 하원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용어고 우리가 쓰는 요거는 요 빨간 줄 쳐 있는 land or resources belonging to or affecting the whole of a community. 한 공동체에서 공동체 전체가 소유하고 함께 사용하는 땅이나 자원을 공유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또 제가 한번 정리한 걸 보여드리면 강물은 사유제가 아닙니다. 공공제이면서 공유제입니다. 함께 쓰는 어장, 바다의 어장도 누구 사유제가 아닙니다. 함께 쓰는데 일단 누가 쓰면 그만큼 내 사용량은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것들은 공유제, 지하 광물이라든가 숲도 공유제라고 이렇게 불리고요. 이러한 공유제는 배제적 특성이 힘들어요. 배제하기 힘들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경합적인 특성, 누군가 먼저 사용하면 그만큼은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걸 경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제의 경우에는 먼저 사용하면 이득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강물을 먼저 사용하려고 한다든가 어장도 먼저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유제에 대해서는 저 뒤에 설명하겠지만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서로가 먼저 말뚝박고 사용하려고 하다가 갈등이 나타나고 함께 쓰면 좋은데 그걸 저는 공유제의 비극이 아니라 공유제의 희극이라 서로 협조하면서 잘 쓰면 서로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뭘로 간다? 공유제의 비극, tragedy of commons 해가지고 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유익하게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법칙에 나오는 표현을 제가 빌려왔는데 공유주의 비극이론, 무턱대고 욕심을 부리면 함께 망한다. 여기 키워드 함께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경제는 생태에서 배울 것이 대단히 많다.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포식자가 너무 많이 존재하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 자원이 공유자원이면 더욱 그렇다. 생물학자인 게릿 하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언스에, 사실 과학 논문이에요. 사이언스라는 과학 논문에 실린 그런 글인데, 공유지가 있을 때 공유지에 어떤 규칙도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유지가 어떻게 돼요? 푸른 초원이었는데 사막화된다. 모두가 못 쓰게 되는 공유,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The tragedy of commons is an economic problem in which every individual tries to reap the greatest benefit from the given resource. 딱 땅이 주어졌으면 거기서 최대한 먼저 이용하려고. 내가 지금 이용 안 하면 딴 사람이 내 몫을 가져갈까봐 그런 불안 심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소가 몇 마리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지금 안 뜯기면 딴 놈들이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소를 뜯겨서 소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초록색 초원이 뭘로 바뀌었어요? 사막으로 바뀌어서 모두가 멸망하는, 공망하는, 모두가 멸망하는 그런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저런 푸른 초원, 공유지 뿐만 아니라 피싱, 이 어장, 이런 일도 일어나고요. 결국 이런 데는 뭐가 필요하다? 결국은 내 것, 네 것이 어디인지 선을 좀 거줄 필요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제까지 제가 이제 제 7강의 좀 첫 번째 동영상에 담고요. 다음 동영상에 다섯 번째 질문, 무임승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